심령의 장편소설 오늘의 기분 중에서 제5장 누군가 빠져나갔다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재영 선생은 물론이고 학교의 누구와도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 시기는 내게 더할 나위 없이 힘든 시간이었다. 우선 몸이 아팠다. 왼쪽 가슴 아래에 사선으로 대상포진이 생겨서 형용할 수 없는 통증을 참으며 틈틈이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 이은주 씨는 무엇보다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하겠어요. 진료를 받을 때마다 의사는 셔츠를 목 근처까지 밀어 올리게 한 후 통증이 없는 쪽 가슴까지 스치듯 건드렸다. 그의 무례함보다는 빈약하고 늘어진 내 몸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 탓에 눈물이 나곤 했다. 무리해서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쓰고 두 군데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동안 나는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었다. 늘 혼자서 밥을 먹어야 해서 먹는 것이 매번 부실했다. 아침엔 커피에 토스트 한 조각으로 좋겠고 점심은 수업을 마치고서야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이 대략 3시 전후여서 대부분의 식당이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문을 잠가 두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식탁 한쪽에서 잠을 자고 있기 일쑤여서 그냥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고단한 붓잠을 깨울 염치가 없었기 때문이었으나 버스를 2번씩 갈아타고 집에 가서 밥을 지어 먹기까지 지나치게 허기가 졌다. 학교 구내식당이나 외부 음식점에서 사 먹는 밥의 종류도 빤해서 같은 식사를 2번, 3번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깨작깨작했다.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인데 매번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하나 하는 사소한 문제로 나는 점점 신경이 날카로웠다. 밥을 지어 먹는 일이 번거로워서 집에서는 거의 굶다시피 했다. 집은 집이랄 것도 없었으나 그래도 지친 몸을 쉬게 할 공간인 넓고 좁은 원룸에 들어서면 오래된 정막이 가득했다. 다른 사람들은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기도 하던데 나는 그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거의 종일 혼자서 견뎌야 하는 일을 상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집에서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거나 때론 견딜 수 없을 때는 김재영 선생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이 낯선 고장에서 별다른 계산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고 믿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남자였고 아내가 있었다. 더구나 나는 이제 남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가끔 자신도 모르게 긴장이 풀어질 기미를 보일 때마다 나는 내 양쪽 뺨을 모질게 후려치곤 했다. 3년 전 여름 아마 그와 마지막이었을 식사가 우연히도 내 생일날이었다. 그 사람은 단지 한 끼의 식사 정도로만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여름날 하오의 식사를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날 그 사람은 차를 운전하고 일부러 내가 사는 허름한 동네까지 왔었다. 나를 차에 태우고선 오랜만에 야외로 나가서 식사할까요? 아니면 가까운 데로 갈까요? 하고 물었다. 나야 아무데나 좋았다. 그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는 연어 샐러드를 좋아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생선초밥이 생각났으나 그냥 웃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정말 고마워서 오늘이 마침 내 생일이라고 선생님이 그걸 알 리가 없을 테지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미리 생각해 둔 것은 아니지만 그날 그 사람이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그에게 한 번쯤 내 마음과 몸을 기대고 말았으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가 내게 냉정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학교는 말이 많은 동네였다. 어디나 그렇긴 할 테지만 서로 가까운 이들끼리만 무언가를 공유하고 주고받았다. 그들은 강의와 연구와 특강과 학교 안이나 밖의 프로그램 참여해서 배타적 동맹을 맺고 서로를 챙겼다. 전임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을 경원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내가 그런 말들을 전해줄 수는 없었다. 그가 모를 리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문제는
그가 너무 늦게 공부를 했다는 것이었다. 교수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나이여서 그랬을 텐데 김재영 선생이 그리 편하지 않은 듯 보였다. 학위를 받고 강단에 서야 하는 후배들은 김재영 선생처럼 나이 많은 강사들을 싫어했다. 다른 곳에 전임으로 가든가 그럴 능력 없으면 그만 물러나든가 해야 자신들의 설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었다. 직속 선배들에게야 어쩔 수 없는 노릇이어서 실은 기색을 내비치지 못했으나 김재영은 이방인이었다. 한 번은 피종수 교수가 내게 묻기도 했다. 그런데 이은주 선생과 김재영 선생은 어떤 사이인가? 사람들은 궁금한 모양이었다. 그들의 알듯 말듯한 미소에서 나와 김재영 선생이 한 몸으로 엉켜 지내는 상상을 하고 있기라도 한 듯한 표정을 읽을 때도 있었다. 나는 그들의 결코 숨겨지지 않는 혹은 숨기고 싶지 않은 마음들을 읽으며 다만 비릿했다. 그의 손이라도 한번 정답게 잡아볼 걸 그랬구나 싶기도 해서 쓴웃음이 나올 때도 있었다. 그 사람도 한 번쯤은 나를 안아보고 싶었을까? 쓸데없는 궁금증이 일기도 했다. 모두가 그들의 알듯 모를 듯한 선의는 결코 아닌 호기심 가득한 표정들 탓이었다. 어쩌면 그런 사정들을 해가 모를 리 없었으므로 그날 내 생일이라고 그렇다고 내가 무엇을 바란 것도 아니었으나 그는 내게 그토록 무심한 표정이었을 것이다. 나는 몇 군데에 보낼 편지를 간명하게 썼다. 그 다음 날 난 모바일을 해지었다. 그에게서 모두에게서 나는 사라지기로 마음먹었다. 이 소설에서 이 부분을 발췌하신 까닭이 있을까요? 예, 이 소설 오늘의 기분이 전체적으로 어딘가에 그 아웃사이더로 위치하고 있는 몇 사람들의 삶의 피해랄까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이제 5장이 실제로 대학에서 강사로 지내다가 작가인 저와 또 좀 친밀한 사이였는데 실제로 좀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가장 잊지 못하고 가슴 아프고 그런 부분이어서 좀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해 등으로 인해서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된 건가요, 혹시? 그런 오해도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성인데다가 대학에서 이제 비전임 강사고 그러니까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어떤 제외되죠. 배제되고 그다음에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는 어떤 성적 폭력의 피해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강의를 몇 시간 주겠다고 해서 어떤 전임이 이렇게 저녁마다 불러서 술을 이렇게 취하게 하고 또 이제 모텔로 데려가려고 하고 그런 실제 사건이 좀 있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지 못하고 도구하는 다양한 어떤 폭력적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한 인물을 좀 드러내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좀 저하고 연관되고 친밀한 사람이다 보니까 일정하게 거리를 좀 확보하지는 못해서 늘 마음이 아프고 그런 기억이 나긴 합니다. 이 소설에서.
여기 안톤체오프인데요. 네. 뭐 이름 어떤 유래각이 있어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소설가이자 극작가 안톤체오 이름을 딴 건데요.